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 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중도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기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엔드 개념입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모두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보시면 전담기구에 제출한 진단서는 추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 해결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되겠죠. 그래서 충분히 숙고하여 제출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당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는 재산당의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당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피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에게 재산당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주고 피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가 인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 혹은 복구를 약속한 경우에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체 해결 요건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순서가 이제 전담기구에서 이제 말 그대로 전담기구는 뭐 이게 학교 폭력을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으로 넘길지 이거를 뭐 학폭으로 이 사안을 학폭으로 넘길지 안 넘길지를 판단하는 기관인데 이 보통은 이제 전담기구에서 여기서 보면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규정인데 마무리가 안 된 경우에도 학폭 열리는 날이 있으면 학폭 열리는 날 전에 이렇게 복구되거나 뭐 이제 말 그대로 합의죠. 합의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체 해결 요건으로 충족한다고 봐가지고 이전에는 전담기구를 넘어가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말 그대로 사안이 넘어가면은 그냥 학폭이 무조건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폭 개최일 전에 합의가 되거나 뭐 복구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학폭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시면 지속성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사실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 한 학생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 폭력이 문제된 경우 실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행하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이거를 좀 잘 마무리,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마무리했고, 뭐 말 그대로 쓸 수 있으면 합의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뭐 서면이나 이런 거를 서로 좀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과외 관련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하는 게 뭐 아무래도 제일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뭐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일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좀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제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